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오늘은 펩트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근데 펩트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 채널에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금요일에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와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주말에도 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장 마감하고 나서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공시가 떴죠. 지금 264만 주를 또 신주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이오 기업, 제약 바이오 같은 기업에서는 사실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뭐 운영 자금이나 아니면은 뭐 기타 시설 투자 비용은 이런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로 땡겨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 기업에서 유상증자가 나오는 게 그렇게 막 뭐 흔하지 않은 일은 또 아니라서 뭐 놀랍지는 않지만,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신주 발행가액이 너무나도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45,450원이면요. 지금 주가가 여기에요, 여기. 지금 신주 발행가액이. 그래서 지금 시간외를 보시면은, 이거 아니고요. 잠깐만요. 시간외에서도 지금 한가를 찍었습니다. 지금 매도자량은 28만 4천 주가 있고요. 그리고 체결 거래량도 지금 하한가 따라잡기를 하신 분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가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에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할 겁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펩트론 기술력이 없는 회사가 아닙니다. 펩타이드 기술력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투여하는 약물이 만약에 뭐 한 일주일에 계속 일주마다 복용을 해줘야 하는 약물이 있었다면, 펩트론의 펩타이드 약품의 그 시너지를 활용해서 이거를 1개월로 늘려줄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도 이만큼 잘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뭐 비만 관련돼서 좀 많이 올라와 줬었죠. 근데 우리가 좀 꼭 보셔야 될 게 뭐냐, 유상증자가 항상 나오게 되면 이 유상증자가 되는 이 금액의 자금 조달 목적을 꼭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운영 자금이나 시설 자금으로 태우는 이제 유상증자일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경우에는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바이오 기업인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혁신을 이루고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고, 그거를 준비하는 단계의 바이오 기업들은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을 유상증자로 땡겨오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씩 채무상환 자금으로 명목으로 유상증자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채무상환 자금은 빚을 졌다가, 다른 외부 기관에서 빚을 졌다가 그걸 못 갚아서 회사에서 돈을 또 못 벌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돈을 내놔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채무상환 자금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데, 펩트로는 채무상환 자금이 아니죠.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 사업이 잘 되니까 시설을 더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의 유상증자가 나쁜 유상증자는 아니다.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청약을 할 때 구주주도 있는데 우리 사주조합이 배정을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면 아예 없는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봐야 돼요. 자, 우리 사주조합 이번에 배정을 받죠. 근데 얼마나 받아요? 3% 정도 받습니다. 3% 정도 받는 거면 여기 밑에 같이 보게 되면은 우리 사주조합이 79,200주를 받아요. 그러면은 봐봐요. 발행 예정가가 45,450원이고요. 여기에 79,300주였네요, 방금. 이 정도로 곱하게 되면 대충 한 30 한 6억 정도 나와요. 근데 펩트론 기업에 있는 임직원 수가 토탈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인당 3,6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 이 말인데, 펩트론의 그 재무를 까보시면은 보통 이런 상장된 기업에는 그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펩트론에 다니고 있는 직원의 평균 연봉이 한 3,600만 원에서 한 2,800만 원 요 정도 사이가 돼요. 근데 일단 신주 배정이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이 됐다는 건 기존에 다니고 있는 직원이 어느 정도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직원들 100명이 3,600만 원씩 배정을 하겠다는 거는 본인의 1년 연봉을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직원의 이런 참여 의사가 유상증자에 있는지 없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만약에 유상증자에 우리 사주조합이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들이 훨씬 내부 사정을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가 비전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유상증자에 더 싸게 청약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최근에 잘 나갔었던 전력주, 전력 설비주 같은 경우에도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과거에 이런 유상증자를 한 걸 보시게 되면 우리 사주조합은 우성배전 비율이 HD 현대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했었고요. 재룡전기는 10% 정도 우선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잘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지표가 유상증자에 있는 우리 사주 조합 비율이 됩니다. 일단 펩트론에서도 3% 정도 우선 배정을 받게 되는 거고 임직원들의 1년 연봉치만큼 받겠다는 의지를 내뿜은 임직원들의 1년치 연봉만큼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인 만큼 일단 펩트론의 이런 유상증자 단기간에는 좀 하락의 그런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행가가 45,450원이잖아요. 보통 이런 유상증자가 발행이 되면 이 유상증자 가격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좀 흔합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에 좀 하락해서 시작을 하면 원 5만 원쯤에서 아마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월요일에 만약에 5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분할로 좀 담아볼 수 있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 그런 거를 막 유상증자만 했다고 하면은 싹 다 악재다라고는 생각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에서 워낙 많이 알려진 악재가 유상증자고 호재로는 무상증자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마우스 왜 이래?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시설 자금을 투자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받고 그냥 주식 수만 불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호재인지 모르겠어. 봐봐. 우리가 기업에서 어떤 뭐 투자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시설을 늘린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가 오히려 호재잖아요. 무상증자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식수만 2배로 불려줄게 하는 건 이거는 사실 희석이에요. 봐봐요. 우리가 어떤 A 주식이 100만 주가 있었어요. 시장 유통 가능 주식이 100만 주가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100% 비율로 1대1 무상증자를 하겠대요. 그럼 이게 결국에 200만 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식 수가 2배로 뛴다는 거는 주가 가치가 2배로 낮아지는 희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이게 10,000원의 가치를 보였었다. 그러면 주식 수가 2배가 되면은 이건 5,000원이 되는 게 맞아요. 이래야 타산이 맞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유상증자로 참여를 하게 되면 봐봐요. 우리가 100만 주가 있었는데 여기서 1대1 비율로 유상증자를 하겠대. 근데 우리가 너무 사업이 잘 돼. 그래서 시설 투자 자금으로 유상증자를 받겠대요. 그러면은 향후에 이 기업이 벌어들일 이익이 커진다는 거를 암시해주는 멘트니까 사실 여기서 200만 주로 불어난다 해도 주가가 뭐 단기간은 하락하겠지만 여기에서 영업이익을 더 많이 여기에서 유상증자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일으켜주면은 사실 여기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내려앉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단편적으로 유상증자는 안 좋은 거, 무상증자는 좋은 거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월요일에 막 급락한다고 해서 막 놀라가지고 던지지 마시고 일단 급락하는 경우에는 차분하게 주가 흐름에 보고 맞춰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참고해 보시고요. 영상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